오늘의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수학 문제, 특히 해석 파트에 관련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은 미분법과 최대 최소를 공부할 겁니다. 미분법과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최대값이나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는 그만큼이나 여러분들 지금 수학을 공부한 시간만큼이나 많은 방법을 배웠어.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는 걸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뭐 부등식의 영역,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미분법입니다. 미분법. 미분법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뭔가 이걸 오늘 공부를 할 거다. 선생님 제일 밑바닥부터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볼게. 자, 첫 페이지 교재를 펼쳐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가서 근본이 되는 이론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의에 의해서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주로 오늘 공부할 대상은 연속인 함수다라는 거야. 연속인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를 했듯이 모든 극대값들을 다 구하고 그리고 양끝점의 함수값까지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놈으로 선택을 할 거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모든 극소값을 구하고 양끝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으로 선택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거야. 우리 무언가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들을 알려줘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건 잘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 정확히 왜 그렇게 해서 구하는지 또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왔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주제는 미분법과 최대 최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투에도 있고 미적분에도 반복해서 나와. 2번 나와. 이 내용은 미분법의 활용 단원 안에 소단원으로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미분법의 최대 최소로의 활용 이런 단원이 있거든. 근데 이거 아니? 그거 바로 앞 단원의 제목이 뭔지 아나? 우리 수학 교육 과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9 뭐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이 교과 과정 순서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최대 최소로의 활용. 바로 앞 단원이 최대 최소와 미분. 바로 앞 단원이 뭔지 아니? 그렇지. 극대극소와 미분이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할게. 진짜 중요한 질문. 그 바로 앞 단원이 뭘까? 극대극소와 미분 바로 앞 단원. 기억이 안 나니까? 미분계수? 아니야. 그거보단 뒤에 있어. 그 사이에 있어. 최대 최소. 아니 그건 뒤라 그랬잖아. 극대극소 뒤가 최소고 극대극소 바로 앞이 뭐냐 이거야. 증가함수. 그렇지. 증가함수와 미분. 자, 뭔 얘기냐면 오늘의 주제는 최대 최소와 미분. 미분법과 최대 최소를 그랬는데 사실 그건 주제가 아니야. 그건 껍데기고 진짜 주인공은 뭐냐?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지? 증가함수가 주인공.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증가한다가 뭐냐? 선생님 교재에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증가한다라는 것은 a 빼기 h라는 곳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과 a 플러스 h에서 세 군데의 함수값을 조사해. 그랬을 때 함수값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 a에서 증가한다고 정의를 해. 근데 말이야 이거 되게 복잡해. 맨날 증가하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함수값 3개 대입해서 계산하기 되게 귀찮단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은 증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계산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정의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증가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테크닉을 이미 탑재를 했거든. 뭘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내지 아니?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이게 얘가 어떻게 나오면 증가한다가 될까?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어. 증명을 했어. 그래서 지금 반복하진 않을 거야. 밑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이 된단 말이야. 이것만 성립하면 증가한다고. 그래서 우리 증가한다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요거를 이용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거야. 놀랍게도 너무나도 쉽게 판단이 된다. 도함수를 이용하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딱 눈으로 째려보면 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엄청나게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지? 도함수를 계산하고 그게 플러스면 증가한다,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 우리가 되게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야. 여러분 이제 요거를 되게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 이걸 알아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로 나와. 너무 허무하게 그냥 나와.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함수를 막 연구하다가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증가함수를 조사해봤어. 근데 그 함수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증가만 한대.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시작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치? 뻔하지 계속 증가만 하니까 여기 때 제일 작겠지.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죽기 직전. 그지? 자, 다음 어떤 함수의 증가함을 조사해봤더니 이 함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감소만 했대. 그럼 언제 최대 최소인지 알겠지? 태어났을 때가 최대고 죽을 때가 최소인 거야.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볼게 이제. 어떤 함수의 증가함을 조사해서 증가함은 되게 쉽게 조사할 수 있다 그래. 조사해봤더니 이 함수는 계속 감소만 하다가 계속 증가만 했대.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알겠니? 알겠지. 이때 최소가 되겠지.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 몇 군데를 비교해봐야 될까? 두 군데를 비교해봐야 되겠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가나 감소를 알면 최대나 최소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복잡한 데로 갈게 이제.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해봤더니 이 함수는 좀 변덕이 심해.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끝난대. 그러면 최소값을 알아보려면 몇 군데를 비교하면 돼? 네 군데를 비교하면 돼. 네 군데 비교하면 돼. 그치? 이거 중에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최대값을 구하려면 몇 군데 비교하면 돼? 네 군데 비교하면 되겠지. 알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완전히 안 겁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야? 계산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34페이지에 선생님 정리 해놨어. 34페이지. 문제 해결. 첫 번째 스텝은 뭐냐? 내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 자, 샘플로 문제 예를 들어볼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각의 최대값을 구해라. 비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땡땡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땡땡을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함수식으로. 근데 선생님 밑줄 쳐놓은 부분이 뭐지? 한 변수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분이라는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자. 그럼 넓이를 한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정의역을 설정한다. 정의역을 벗어난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중요해. 정의역을 설정한다. 세 번째 이제 극점을 판별하고 이를 이용해서 증감을 찾아내고 극점을 판별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요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지금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런 명제를 이용합니다.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f가 미분 가능할 때 f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런 명제를 활용합니다. 참, 이 명제는 진리입니까? 참인가? 아닌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고민되는구만. 자,
자, 이 명제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단 한 경우도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알겠지?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면 이건 틀릴 수 있어. 미분 가능할 때 그 값을 가진 미분계수는 0이다. 이 명제는 진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이 명제의 역, 즉 미분계수가 0이면 거기서 그 값을 가진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공부 제대로 안 하시면 헷갈립니다. 자, 거짓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거짓이라고 강조를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이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이상하게 이것들을 이용해서 답안을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 도함수를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도함수가 0이니까 극값을 가져요. 도함수가 0이니까 극대값을 가져요. 도함수가 0이니까 최소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될 때도 있어, 운이 좋으면. 근데 그 도함수가 0이니까 라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최대값을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잘못된 말을 답안지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극값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 극소값을 가진다에 대한 근거가 도함수가 0이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요거는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했던 거는 요게 극값을 가지는 친구들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극값을 가지는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야. 근데 여기에 미분계수가 0인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근데 미분계수가 0인 친구들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구하기가 엄청 쉬워.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차선책으로 이거부터 구하는 거야.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전부 다 극값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한 건 극값을 찾은 게 아니라 극값이 된 후보군을 선정을 한 거야. 그 중에서 일일이 대입하거나 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도함수가 0이기 때문에 극값을 가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 뭐 때문에 극값이 되는 겁니까? 그거를 설명할게. 이제 진리를 설명할게. 언제나 성립하는 진리. 사실은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다 설명했어. 아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 컴퓨터가 증가하면, 자, 어떤 함수에 대해서 증가함을 조사해봤더니 감소하다가 증가로 딱 한 번 변했어.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 계속 증가한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까? 한번 생각해봐. 계속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했대.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최소값을 가질까? 오, 무조건 최소값을 가져. 이게 진리야. 답안 이렇게 쓰시는 거야. 함수가 x는 3보다 작을 때 감소했고 3보다 클 때 증가함으로 최소값을 가진다. 이건 명백한 근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방금 이 관계를 얘기했잖아. 이 관계. 증가한다 감소한다 대신 3보다 작을 때 f'x가 음수였고 f'x가 양수였어. 3보다 클 때 f'x가 양수이므로 3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것도 명백한 근거야. 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최대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에 대한 근거를 서술할 때 도함수가 0이다는 절대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근거가 되냐? 간단하게 말하면 도함수가 0이다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근거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알겠지? 교재 다시 한번 보자. 교재 가운데 부분. 방금 말했듯이 도함수가 0이면 극값을 가진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교재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언제나 성립하는 진리입니다. FA가 극대값이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A의 주변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0으로 바뀌었다. 요거야. 요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값이다.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언제나 독립한 거다. 아시겠지?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것부터 얘기해 준 거야. 이거가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기보다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까지만 잘하셔도 풀이능술 출제되는 문제 한 절반 이상은 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나머지 절반 이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야. 이제부터. 자, 아까 설명하던 큰 4번 문제 해결에 3번으로 가자. 그래서 정의역을 설정한 다음에 극점을 조사하는데 뭘 이용해서 판별하라. 크게 적혀있지.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별하라 라고 크게 적혀있지. 도함수가 0이다가 아니라 도함수의 근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풀이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잘 하시면 반 이상의 문제를 푼다 그랬어.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의 문제, 즉 까다로운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이제 시험장에 가서 풀이능술 문제를 풀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진 않아.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진 않아. 풀다가 막힌단 말이야. 막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 공부하는 거 진짜 잘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시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면 못 풀어. 왜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개개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는 방법을 설명해주기보다 언제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 항상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림돌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밑에 있는 5개 중에 하나야.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거. 자, 뭐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 즉 도함수의 근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극점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못 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는 경우, 자 옆에다 메모해둡니다.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는 경우 옆에다 메모해둡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메모해둡니다. 찍는다. 근을 못 구하면 어떻게 알아? 찍어라.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에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찍어서 근을 구합니다. 못 구하겠으면. 자, 두 번째 줄에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있다 그랬냐면 도함수의 근은 구했지만 선생님이 도함수의 근, 도함수가 0이 되면 극값이다 아니라 그랬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라 그랬잖아. 근은 구했는데 그거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도함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판단을 못하겠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 1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써줄 테니까 메모해도 두 번째 줄에. 도함수의 근은 구했지만 부호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1등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도함수를 이용한다. 조금 이따 하나 더 쓸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함수의 증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뭘 계산한다고 했어요? 도함수를 계산한다고 했죠. 함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함수를 알아내는 거야. 근데 지금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모르겠어. 즉 도함수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에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여기 쓴 이게 도함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도함수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도함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보조적으로 도함수의 모양을 예상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곡선 전체의 개형을 활용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이용해서 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최대값을 가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걸림돌에서의 해법입니다. 자, 세 번째, 미분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미분을 할 수 없는 함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일단 1등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변수의 변수 제곱 꼴의 모양을 가진 함수가 나오면 미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 놈은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로그를 취한다는 거예요. 로그 미분법을 씁니다. 미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로그 미분법을 쓰자. 자, 오늘 풀지는 않겠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 예시입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가 선생님 아까 전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변수의 함수로 표현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 변수의 함수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럴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까 시험 봤던 2번 문제가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변수가 하나로 정리가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해법은 이겁니다. 일단 미분하다. 일단 미분한 후에 미분 계수의 관계를 찾아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y라는 친구를 구해야 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한 변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이걸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각각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얘네들의 관계를 찾지 말고 일단 양변 미분할 수 있지. dx분의 dy 1, dx분의 dz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x, y, z의 관계를 찾지 말고요. dx분의 dy와 dx분의 dz의 관계를 찾으세요. 그게 훨씬 간단합니다. 미분 계수들 사이의 관계를 찾자. 마지막 5번째로는 함수가 합성되어 미분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 경우는 이제 합성 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각각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 라는 거고. 자, 오늘 수업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선생님이 이제 욕심을 내서 선생님 매년 원래 이제 매년 수업을 하던 내용이 있잖아. 똑같은 걸 돌아 매년 선생님 작년에 수업했던 거, 재작년에 수업했던 거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미 오래전부터 풀이논술 체계가 확실히 딱 정해진 확립을 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매년 똑같이 공부하는데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가 발표되잖아. 그래서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 다시 다 풀어봐요 선생님이. 그리고 좋은 문제가 있으면 추가를 해. 조금 덜 중요한 문제는 빼고 그런 식으로. 올해 말이야 이 파트에서 되게 괜찮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1번에서 풀었던 세종대학교 문제. 괜찮은 문제 꽤나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함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인데 그걸 넣는데 이전에 걸 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에 첫 반을 선생님 대치동에 수업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모자라더라고. 너무 부족해서 이거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수업했던 친구는 1, 2, 3번을 70분 동안 풀고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 3번을 그냥 오늘 수업에서 잘랐어. 시험지에 있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연습 문제로 그냥 돌릴 겁니다. 알겠지? 이건 풀이를 안 할 거야. 3번은 합성함수의 미분과 관련된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알겠지? 오늘 안 푼다 그래도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보아온 적이 있는 스타일의 문제일 거야. 그래서 생략하는 거고. 아무튼 자, 오늘 수업에는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변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풀술술 안 풀리고 막힌다면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 경우라 그랬어요. 알겠지? 자, 우리는 걸림돌이 있는 경우 위주로 공부를 할 테고요. 수학은 국어가 아니잖아. 선생님이 국어적으로 어떻게 하라 해도 이해가 와닿지가 않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 시험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열심히 풀었던 시험지로 돌아가서 하나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 굉장히 좋은 문제다. 1번 문제. 자, 함수 f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함수 f의 식을 속 시원히 알려주진 않았고요. fx가 만족하는 관계식 하나, 그리고 f'x가 만족하는 범위 하나, 5 이상이다. 그다음 함수값 2개, f1은 a고 f5는 f0은 5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 자, 1-1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공식으로 그냥 해결이 되겠죠. x는 1일 때 fx의 접선의 방정식이 h. 자, hx를 a의 식으로 나타내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1에서 f의 접선의 방정식이면 접선 공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f'1이고 1, f1을 지나니까 이게 hx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값이 뭔지 모르는 게 누구예요? f'1 하나는 지금 모르고 있지. 참고로 f1은 뭐예요? a네. 근데 얘를 지금 모른단 말이야.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자.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로 생각을 해야지. f'1은 이거 프라임과 틀렸구만. f'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보자. 얘는 f1 빼기 5. f1은 a니까 a 빼기 5네. 그럼 바로 나오네. 얘는 a 빼기 5구만. 그래서 요식을 정리해보니까 hx는 a 빼기 5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지워지는구만. 플러스 5만 딱 적자. 라고 할 수 있고, 또 답안지에는 세 글자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것이므로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공식 이용하는 문제니까. 일다시 2번으로 가겠습니다. x는 0 이상이라는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fx 빼기 5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이 f가 어떤 함수인지 안다면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무슨 fx의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냐? 이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놈의 도함수를 보는 거야. 도함수를 보는 목적은 이 함수의 뭘 찾기 위해서? 아직도 칠판 가운데 큼지막하게 적혀있는데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기 위해서. 알겠지? 목적은 알고 하자고. 뭘 하던 간에. 자, 요 도함수를 구할 건데 일단 여기다 이름을 붙여줄게. 일단 G 나오지? H도 나오지? FG, H, I. 자, fx에서 5x를 뺀 함수를 ix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요거를 치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i를 한번 미분해보자. i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5. 자, 언제나 목적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기 위해서라고 그랬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면 도함수에 뭘 봐야 돼? 부호를 봐야 돼. 부호.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도함수 값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3이냐 7이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해야 돼. 자, 그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하려면 이 조건 중
1, 2, 3번 조건 중에 뭘 보는 게 제일 좋을까? 이번께도 2번을 보면 제일 좋겠네. 바로 나오지? 여기 딱 보니까 F'X는 언제나 5 이상이래. 그럼 이게 5 이상이니까 얘는 언제나 0 이상이겠네. 끝나는 거야. 자, 이로부터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야? I''을 보고 우리는 I의 모양을 알아내는 거야. IX는 어떤 놈이다? 증가함수다. 자, 참고로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막 헷갈리거나 고민되는 친구도 있을까 말을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부르면 이견을 가질 사람이 없어 아무도. 증가함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 상수함수도 되잖아요. 이게 증가함수인가요? 하면 이거는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 어떤 책에서는 이거 증가함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누가 보든 논란의 여지가 없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감수하지 않는 함수다 라고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감수는 안 하는 거야. 증가한다?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나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싫다. 그런 친구도 그렇게 부르면 돼. 그러면 이제 채점하시는 교수님 다 알아들어.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 라고 부르면. 자, 요거 가지고 누구가 막 마음속에서 막 들끓고 있을까봐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자, 선생님 그냥 증가함수로 쓸게. 자, AX는 증가함수고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거다. 증가만 하니까 시작할 때가 제일 작은 거지. 따라서 최소값은 I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증가함수이므로 최소값은 I 0이다. 0 대입하면 F0 빼기 0이네. F0은 5니까 정답은 5겠습니다. 자, 일단 3번. 1번 문제 중에는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제일 많은 문제입니다. 일단 3번. 자, 마찬가지로 x는 0 이상이라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gx는 fx 빼기 hx.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함수의 모양을 잘 모르겠으니까 도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의 모양을 엿보도록 하자고. 도함수를 계산해보자. 최소값을 구해. 도함수를 구해보면 g'x는 잠깐만. 우리가 hx가 누군지 알지 지금? 써놓고 갈게. gx는 아는 놈이니까 그래도 x 빼기 h가 여기였으니까 a 빼기 5x 빼기 5 써놓고 g'x도 이 상태에서 미분하자. f'x 빼기 a 더하기 5 이게 g'x입니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의 부호를 판별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전처럼 얘가 5 이상이다 라는 걸 활용하면 10 빼기 A면 부호가 판단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A가 뭐라고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것만으로는 부호 판단이 어려운 거야. 우리 이놈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럼 다른 거를 써먹어야지. 그래서 해봤나? F'X 자리에 이걸 한번 대입해보자. 이것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fx제곱 빼기 5x제곱 빼기 a 더하기 5 이렇게 g'x가 나왔다. 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 목적은 도함수의 부호를 읽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도함수의 부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아니면 근을 구할 수 있었니? 어떡하지? 자, 일단 도함수의 부호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걸림돌 생기잖아. 봐봐. 실전에 문제 풀려면 걸림돌이 생기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모르겠다. 아까 전에 선생님 알려준 상황인가? 알려준 상황이야. 어떻게 알아 그랬어? 이게 도함수 구하라 그랬잖아. 알겠지? 도함수를 모르겠으니까 그것의 도함수를 한 번 더 찾는 거야. 자,
이계도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밑자리 분전 한번 믿어보자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하면 2x의 f 프라임 x 제곱 빼기 10x 상수는 없어집니다. 자, 부호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야. 목적은 잊어버리지 말자고. 부호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형태는 인수분해된 형태지. 곱하기 곱하기로 돼 있을 때 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2x의 f 프라임 x 제곱 빼기 5 이런 형태가 되네. 뭔가가 좀 아름답다라는 게 느껴지니?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 조금 전에 f 프라임 x는 5 이상이었구나. 부호가 판단이 되죠. 이 녀석은 언제나 0 이상이네. 그리고 문제에 x도 0 이상이라고 알려주네. 이것도 0 이상이네. 그러면 g2 프라임은 언제나 0 이상이구나. 부호가 판단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g2 프라임이 0 이상이면 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g2 프라임을 구한 것은 누구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서야? g 프라임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서지. g2 프라임이 0 이상이면 g 프라임은 뭐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이거 가지고 뭐 부글부글 하나씩 그냥 감수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쓰면 돼. 자, g 프라임 x는 증가하는 함수다. 자, 일단 g 프라임은 이렇게 계속 이거 g가 아니라 g 프라임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했던 g 프라임의 부호는 g 프라임이 증가함수는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 계속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셋 중 하나 증가하면 그치? 이 중에 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봐야 돼. 근이 있는가? 근이 없는가? 근데 근을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을 못 구하겠어.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겠어. 혹시 기억나니? 도함수의 근을 못 구하겠다. 이거 아까 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말해줬던 상황 중에 있니? 있어.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니? 좀 민망해도 괜찮아. 찍는다 라고 찍어볼까 한번? 믿어보자. 선생님 말 한번 믿어보자. 도함수에 근이 있나? 이게 0으로 만드는 놈이 있나? 이거 0으로 만드는 놈이 있나? 0으로 만드는 놈이 있나? x에다 뭔가를 찍어서 한번 대입해보자. 참고로 찍으라고 선생님 말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루트 37이나 아니면 뭐 2.718이나 이런 거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간단한 수들 뭐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것들 0 되는 거 있을까? 진짜 1 대입하니까 0이 되는 신기하게도 찍으려니까 나온다. 자, 1일 때 신기하게도 딱 0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G 프라임 1을 대입해보니까 F1이 A였고 F1이 A인데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없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서 없어지고 딱 0이 되는 근이 1이더라. 그러면 이 셋 중 뭔지 알겠지? 1에서 0이 됐잖아 이거잖아. 그리고 증가만 하잖아.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1의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네요. 알겠지? 그러면 1에서 g는 뭘 가지는 거야? 최소값. 극소값이자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계속 감소만 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명백하게 여기가 최소인 거지. 이렇게 답안지에 도함수의 부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지는 말고 이만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 첫째 증가표 아니면 둘째 문장.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을 직접 구해보면요.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였지. G1이 최소값이고 G1을 구해보면 F1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겠지. F1
빼기 A 더하기 5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F1이 A였으니까 얘도 0이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반 학생들 워낙 똑똑해서 잘 풀었습니다. 이거 다들 잘 푸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 4번의 정답지가 꽤나 있었어 우리 반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허무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좀 뭔가 이제 못 들어지는 방법으로 딱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 발견이 되고 그 상황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야.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x가 0부터 딱 1까지만 제한을 이 사이에서 함수 gx와 a를 각각 구해라.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단서들을 보고 gx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낸 것들 조금 검토를 해볼게. G'이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거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였고 1보다 클 때는 양수였어. 그럼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0과 1 사이에서 G는 G'부터 쓸게. G'은 0 이하였고 1과 2 사이에서 1보다 클 때 G'은 0 이상이었어.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는 요 구간에서 감소한다.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요 구간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요 구간에서는 감소하지 않는다. 등호를 포함하니까. 자, 그러면 증가하긴 하는데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감소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계산했던 것들 중에 있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냈으냐면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값이 정의역의 끝점 G1에서 함수 값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했으니까 반대쪽 끝점 0에서의 함수 값은 뭐가 나오죠? 이것도 0이 나오죠. 근데 이건 F0 빼기 5인데 F0이 5니까 얘도 0이다. 뭐지? 얘가 증가하지 않는 함수야. 근데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상수라 해야 되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아. 근데 증가하진 않단 말이야 얘가.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감소했다 치자. 감소하면 안 돼. 여기까지 오려면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말아야 돼. 우린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gx는 이 구간에서는 언제나 0이 되는 상수함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gx는 0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수 a의 값도 구하는 거죠. 자, 상수 a의 값을 구하러 갑시다. 그럼 a가 나오는 관계식에서 a의 값을 찾아야 될 거야. 자, 우리가 찾아낸 것은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gx는 0이다 라는 거고 gx가 요놈이었으니까 요놈 fx 빼기 a 빼기 5 x 빼기 5가 0이 되는 거야.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적으면 fx가 a 빼기 5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0과 1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a의 값을 결정을 해야지. 근데 여기서 좀 까다로운 점이 이거랑 같다를 풀어가지고 a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까다로워. 이놈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돼.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f에 대한 관계식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 뭐? 문제에서 알려준 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이걸 활용하기 위해 선생님은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참. 이 식의 양변 미분해도 될까? 왜 되지? 문제 읽어봐. 실수 전에 싶어서 첫머리에 나와 있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 fx.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이 없으면 미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미분해보자. a 빼기 f'x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 밑줄 친 저 관계식으로부터 f'x는 fx제곱 빼기 5x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딱 바뀌겠지? 이게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0에서도 성립하고 1에서도 성립하고 0.1에서도 성립하고 다 성립해야 되겠지? 하나만 대입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대입하되 내가 함수값을 알고 있는 놈을 대입하는 게 좋을 거야. 누구 대입하면 좋을까? 0을 대입하면 되나? 0을 대입하면 좋겠네. 0을 대입하면 자, 0을 대입하면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네요. 그럼 A가 나오지. A는 얼마?